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소매점의 기본이 되는 점포 소매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포 소매상이라고 하면 점포를 가지고 있는 이제 소매상이라고 그러죠. 요즘처럼. 물론 점포를 가지고 있으면서 온라인업도 할 수도 있겠지만 점포를 기반으로 하는 유통업의 기반이 되는 소매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점포 소매상의 어떤 그 넘버 원이라고 그럴까 가장 대표적인 주자 백화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백화점은 뭐냐? 여러 가지 상품을 한꺼번에 일괄 구매하고 정가 판매를 한다. 이러한 부분이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일괄 구매, 정가 판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뭐 느끼는 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품을 한 쇼핑몰에서 모여서 파는 어떤 판매 집단을 백화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백화점이라고 하면 굳이 네, 한 건물 안에서 의식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상품을 부분별로 진열하고 조직 판매하는 근대적 대규모 소매상을 백화점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뭐 백화점은 여러분들이 잘 익숙하니까 백화점이라는 부분은 롯데 백화점, 신세계 백화점, 현대 백화점 뭐 보고 어떤 이용을 해봤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대로라고 생각하면 되고 최초의 백화점은 그러면 어디냐? 1852년에 프랑스에서 개장한 봉마르세가 첫 번째 백화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메이시 백화점이 대표적인 거고, 일본 같은 미쓰쿠시 백화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백화점은 이제 지금 현재는 백화점 그러면 이제 자기 물론 사는 동네가 어디냐에 따라서 신세계 백화점을 떠오르는 분이 있고 현대 백화점을 떠오르는 분이 있고 롯데 백화점을 떠오르는 분이 있지만 우리나라 그래도 백화점의 역사를 보면 신세계 백화점 자리에 백화점이 있는데 이게 1906년에 명동에 그대 어떤 미스코시의 어떤 명동 지점을 설립을 했었던 그게 근간이 돼서 이게 1927년 어떤 백화점이라는 의미로 그 어떤 오픈을 한 거죠. 그렇게 하고 해방 후에 이게 동아백화점으로 영업하다가 63년에 삼성그룹으로 흡수되어 신세계백화점으로 탈바꿈되고 1967년에 바겐세일이라는 걸 최초로 실시하고 69년에 뭐 여러분이 항상 지금 현재 익숙하고 지금 현재는 뭐 신용카드도 안 쓰고 페이라는 걸 쓰지만 최초로 70년대에 이제 신용카드를 발급했다는 거죠. 한국 백화점에서. 그리고 이제 여기와 관계 한국인이 설립한 최초의 백화점은 지금은 없어졌지만 현재 종로타워라고 그래가지고 그 국세청에 있는 그 건물에 화신백화점 자리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화신백화점이 있었다. 그래서 1929년에 9월에 설립한 화신상해로 후에 화신백화점이라고 불리며 백화점으로 역할을 하였으나 80년대에 이제 뭐 이렇게 문을 닫았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롯데백화점이 79년도에 창립을 해서 이제 대규모로 한 백화점이 롯데백화점 신관이 79년도에 수립이 됐고 지금은 이제 뭐 롯데, 현대, 신세계 세 개 백화점이 우리나라 백화점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다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백화점의 특징은 부분별로 다양한 제품 구색을 제공해서 소비자들이 일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직영으로 운영한다. 직영으로 임대 매장이 아니고 주인이 거의 95%, 90% 이상의 주인이 한 주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떡볶이집 사장님 다르고 순대집 사장님 다르고 뭐 다른데 롯데백화점의 그 건물 전체 통으로 있는 건물의 거의가 90% 이상의 롯데백화점 법인이다. 나머지 한 5%나
10%가 임대 매장을 해가지고 별도의 사업자가 영업을 하지만 백화점의 특징은 90% 정도 이상이 예? 직영으로 운영한다. 그리고 다양한 상품을 구색하여 일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부분이 백화점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백화점들이 변신을 위해서 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세 가지 열풍은 롯데백화점이 AI1 팀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추구하고 시험하고 이러한 어떤 채널이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이 이제 그 구분이 돼서 어떤 백화점의 상품을 온라인으로 쇼핑해서 온라인으로 쇼핑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찾아가고 그 다음에 백화점 매장에서 상품을 보고 닷컴에서 주문하고 이러한 부분부터 이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롯데 쇼핑의 그 어떤 신서비스들을 구현하는 활동을 롯데에서 한다. 이런 부분이 됐고 현대백화점은 이제 또 하나 이제 소개해 줄 거가 현대백화점 원테이블 팀이라고 해서 HMR을 좀 전문적으로 하는 어떤 팀이 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의 프리미엄 HMR 팀은 그러니까, HMR이라고 하는 거는 홈, 홈, 홈 어떤 그 밀링 서비스라는 거죠. 그래서 2016년에 전담팀으로 출범을 했고 신세계백화점에는 사르코 시코르팀 화장품이라고 해서 화장품을 어떤 체험하도록 해서 발라보고 뭐 맨 얼굴에 발라보고 뭐 이런 부분들을 서비스를 확대하는 그런 팀들이 이 이외에도 그러니까 백화점이 요즘 어떤 온라인 사업에 도전을 받아서 변신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형마트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대형마트.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소매점, 그러면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그리고 재래시장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대형마트라고 하는 부분은 디스카운트 스토어라고 하는데 이거는 에브리데이 로 프라이스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했죠. 그래서 저가의 대량 판매 영업 방식을 토대로 해서 유명 제조업체 상품을 항상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대규모 소매업체를 대형마트라고 한다. 그래서 시중 가격보다 10에서 30%까지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외국에는 창고형 방식, 회원제 방식을 도입하는데 우리나라도 트레이더스라는 부분이 창고형 방식, 회원제 방식이 그러니까 코스트코가 우리나라에 다 이미 들어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할인점이라기보다 대형마트라고 하면은 대형마트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좀 익숙한 용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대형마트도 미국에서 1957년에 K마트가 할인점이 등장한 배경이다. 이건 이제 1930년대 슈퍼마켓의 셀프 서비스 방식이 익숙해진 소비자들이 비식품계의 일상용품 판매를 할인점에 어떤 적용하면서 이렇게 이제 대형마트가 됐다는 거죠. 한국의 대형마트는 미국의 슈퍼마켓이라든지 유럽의 하이퍼마켓, 일본의 슈퍼스토어 등을 토대로 해서 한국 소비자에 맞게 한 건데 1993년에 11월 달에 창동에 이마트를 한 게 최초가 되고 롯데마트가 이제 롯데 마그넷이라는 이름으로 90년대 후반에 해서 나중에 롯데마트라고 이름 바꿔가지고 근데 요즘은 롯데마트 대형마트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런 부분이 어떤 3대 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90년도에 유통시장 개방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까르푸, 월마트 이런 부분들이 뭐 이제 들어왔던데 그때는 철수하고 지금 현재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형마트 시장을
뭐 이렇게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넘어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우리나라가 진출하고 있는데 중국 사업은 거의 철수를 하고 동남아라든지 이런 데서 베트남, 음,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우리나라 어떤 그 대형마트가 롯데마트 이런 부분 좀 롯데마트 그다음에 롯데리아 이런 부분이 베트남에 상당히 인기 있게 지금 런칭이 되고 있고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대형마트에서 신전략에 박차한다. 소포장 단독 상품을 확대한다의 어떤 사례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는 1인 가구가 많아지고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어떤 뭐 저출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소용량, 소달량으로 하는 부분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롯데마트에서 변신해서 상품을 그렇게 출시하고 또 수제 맥주 같은 거를 출시해서 소비자들의 달라지는 그런 부분에 맞게 어떤 기업이 상품을 변신해 나가는 걸 활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회원제 도소매 클럽, 회원제 이건 멤버스 클럽인데 대표적인 게 코스트코, 그 다음에 롯데마트에서 하는 메가마트, 빅마켓, 롯데마트에서 빅마켓, 이마트에서 트레이더스 이런 부분이 대표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원제 방식, 회원을 가입해서 회원들에게만 판매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코스트코가 한국에 이제 진출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영업을 했고 실질적으로 코스트코가 나중에 진출했지만 양재동에 있는 코스트코 양재점은 세계에서 일본 매장으로 매출이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케아 또 광명점이 또 우리나라 광명점이 또 매출이 이케아 중에서 단연 선두를 이룬다고 하고 그래서 한국에서 시장이 어떤 뭐 성공하는 사업들이 또 다른 나라에서 성공한다는 어떤 그런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통에서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특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맛 그 음, 애국계 기업인 월마트라든지 까르푸가 한국에 들어와서 10년을 견디지 못하고 철수한 사례. 이것도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빨리 나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백화점, 할인점, 도소매 클럽 이런 거는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성장하면서 여러분들이 소비 체험을 통해서 부모하고 같이라든지 여러분은 소비 체험을 통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는 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 팔리는 제품을 60개씩 퇴출한 이마트 트레이더. 이 사례는 뭐냐면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 이런 데는 상품이 어떤 주된 서비스라는 거죠. 상품을 판매하는 쪽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바이어들이 참여해서 안 팔리는 상품을 매주 5에서 60개씩을 퇴출시키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매출이 증가시킨다. 꼭 이러한 이러한 노력 때문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성장한 건 아니지만 어떤 그러한 부분과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창고형 컨셉이라는 매장과 합해서 기존의 이마트 사업이 조금 정체했을 때 이마트 트레이더스 사업은 이렇게 확장 일로에 있다. 그리고 트레이더스 매출 및 점포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봄으로써 기업들이 어떤 변신을 통해서 잘 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카테고리 킬러라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카테고리 킬러. 이거 이제 전문점, 특정 업체 전문점. 카테고리 킬러의 가장 원조적인 거는 토이저러스라고 하는 왕국, 이케아라고 하는 어떤 가구 전문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자제품 하이마트, 전자랜드 21 이런 부분이 되고 신발 전문점인 ABC 마트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장을 보면 뭔지 알겠죠. 그래서 전문 할인점이라고도 하며 카테고리 킬러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한정된 상품군을 깊게 취급하며 대형마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상품군이다. 전문점의 특징은 다양하고 풍부한 상품 구색과 서비스를 하면서 할인점의 최대 장점은 다른 것보다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고객을 공략한다. 여기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완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트레이드 토이저러스의 완구가 일본 또 우리나라에서도 롯데 마트 매장의 각 맥라든지 이런 데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됐는데 요즘은 이제 이게 오피스 데파트라든지 홈 데파트라든지 건축자재라든지 사무용품 카테고리 킬러까지도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킬러라는 걸 한 제품만 모아서 파는 카테고리 킬러라는 건데 규모 경제로 특정 상품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전문적으로 판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구는 이제 이케아가 되겠고 가전은 하이마트가 대표적이 되고 신발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ABC 마트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킬러는 직영 또는 프랜차이즈로 이루는 다점포망을 통해서 대량 매입과 현금 매입, 제조업체 직매입 등으로 그러니까 가치 가격을 실현한다는 거예요. 꼭 저가로만 판다기보다도 양질의 적합 판매라고 하느니 가치적인 가격을 실현한다. 그래서 판매점은 체인화를 통해서 현금 매입과 대량 매입 방식을 통해서 제품 판매 가격을 낮춰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고 자기의 타겟 고객을 계속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서 유지하고 체계적인 고객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매니아층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케아 같은 경우는 좀 매니아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좀 아이러니한 것이 이케아가 매장에 들어오면 우리나라 가구 업체가 다 어떤 도산될 거라고 그랬는데 그러지 않고 현대 한샘가구 이런 데는 어떤 한샘, 리바트 이런 부분이 더 성장했어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성장하는 그런 있다. 뭐 제가 꼭 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스크린 쿼터제라고 영화가 외국 영화를 뭐 제안했었는데 그걸 풀어주다 보니까 외국 영화도 많이 들어오고 한국 영화도 급속 성장하고 그래서 이게 어떤 규제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도 같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물론 이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또 뭐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꼭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은 이케아가 들어오면은 가구 업체가 다 도산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차별화된 업체들이 경쟁력을 갖고 변신해 가지고 더 차별화돼서 이렇게 경쟁하는 방식으로 시장 자체가 커졌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점은 이제 대표적인 매장에 이제 서적이나 컴퓨터, 신발 전문점, 액세서리 전문점, 커피 전문점 이런 거 있는데 이 전문점의 특징은 취급하는 제품 계열에 한정되어 있으나 깊이 있는 여러 가지 제품을 취급하고 고급화된 서비스 그래서 악기, 보석, 가구, 서적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문점의 형태는 용도별 전문점, 혼수, 친구, 스포츠용품, 품목별로는 그다음에 고객 측별로 브랜드별 전문점. 그런데 여기보다는 이제 용도라든지 품목별 전문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고객 층별로도 요즘 많이 하이 클래스 고객만을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도 강남에 강남의 타워팰리스 주변에 가면 SSG에서 운영하는 슈퍼마켓과 롯데슈퍼에서는 프리미엄 슈퍼마켓 그 두 슈퍼마켓은 좀 상당히 다른 슈퍼마켓하고는 다르게 어떤 고급 상품도 많고 가격도 좀 비싸지만 외국 제품들이 많이 입점되어 있는 슈퍼마켓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책 추천 처방 서비스를 책을
처방한다. 좀 책을 의사 선생님이 환자에게 처방한다 이런 게 아니라 책을 책을 처방한다. 어떤 이런 부분이 좀 더 특화함으로써 서점업이 동네 서점이 망하고 그러지만 이런 부분이 차별화 마케팅을 통해서 살아나는 방법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형 서점의 커다란 서가 어떤 책을 할지 어려움이 있는데 북 큐레이션이 새로운 문화 트렌드로 해서 든다. 그래서 뭐 당연히 책발전소, 큐레이션 서점, 부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단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서 소매점이 변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편의점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익숙하고 매일 이용하는 업체겠죠. 우리 학생들이. 편의점이 이게 처음 시초되기 우리나라가 1989년인가 올림픽 이후에 89년에 올림픽에 세븐일레븐이 1호점을 냈는데, 여기인데요. 89년에 5월에 1호점을 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한 4만 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CU, GS, 이런 게 벌써 10,000개가 되는 거 아니에요? 10,000개, 1,000개가 아니라 10,000개. 응?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 이 주위에 편의점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CVS라는 컨비니언스 스토어. 근데 최초의 편의점은 1927년. 100년이 안 된 거죠. 100년이 안 됐죠. 미국에서 세븐일레븐이 생긴 거네. 인구 밀집지에 24시간 영업을 하고 재고 회전이 빠르며. 근데 지금은 편의점이 플랫폼화 돼가지고 많은 서비스를 택배 서비스, 뭐 뭐 어떤 담배 파는 그다음에 식당 대용, 그다음에 도시락 파는, 그다음에 어, 뭐 어떤 충전 서비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은 플랫폼을 갖춰서 어떤 진화하고 발전하는 부분. 그래서 앞으로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과 편의점은 양축이 돼서 계속 발전. 물론 이제 대형 백화점의 대형화 이런 쇼핑을 실질적으로 체험하면서 즐기는 이런 부분하고 이렇게 어떤 3대 축이 될 것 같아요. 편의점은 경쟁 우위는 시간적인 편리성이라는 거가 있죠.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소량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증가하다 보니까 편의점이 이렇게 성장하는 어떤 산업이 된 거죠. 그래서 CU, GS, 세븐일레븐 이거는 상당히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매장으로서 자리 잡게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편의점에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 거예요. 금융 서비스, ATM, 근데 금융 서비스는 옛날 말이 돼갖고 이제 택배 픽업 서비스를 하는 부분. 그다음에 CU에서는 근거리 배달 서비스를 한다고 그래요, 이제 앞으로. 그래서 자기 동네 배달은 CU에서 배달을 하는 이런 서비스가 도입되고,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하는 거죠, 편의점에서. 그래서 나중에는 노인분들 돌봄 서비스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부분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플랫폼으로서 편의점은 무궁무진한 지금 서비스의 핵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슈퍼마켓은 셀프 서비스라고 해서 자기가 골라서 계산하는 거. 그다음에 규모가 크고 마진이 낮은 거라는. 근데 우리나라 한국의 슈퍼마켓은 68년에 뉴서울 슈퍼마켓이 처음인데 지금은 GS, 롯데슈퍼 이런 부분,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콘셉트 슈퍼마켓이라고 해서 슈퍼마켓이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변신하는 거지. 그래서 독특한 컨셉을 내세워 슈퍼마켓에서 변종 카테고리를 만들고 있다는 건데, 나들 가게 중앙 슈퍼는 라면을 끓여준다든지, 동네 슈퍼 주인과 대화를 통해 정보를 나누는 서비스를 한다든지, 슈퍼마켓도 소통을 하면서 가맹과 슈퍼마켓이 연결하는 거, 그다음에 상품을 나누는 거, 쓰레기 어떤 뭐 유통기간이 거의 지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나눠주는 서비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슈퍼마켓이 좀 변화하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기업형 슈퍼마켓, 이거는 이제 대기업의 슈퍼마켓이라고 하죠. 500에서 800평 규모의 대형마트와 동네 슈퍼 중간 크기의 식료품 중심 매장인데, 이게 대형마트가
대형마트가 SSM이라고 대형마트가 출점이 많아다 보니까 동네 슈퍼에서 어떤 반기를 들어서 이게 이제 지금 현재는 대형마트는 아침 10시 문 열어서 저녁 12시에 문 닫고 두 번째, 네 번째 주는 문을 닫고 그러게 되고 있죠. 그래서 슈퍼마켓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또 다른 축인데 눈비가 많이 온다든지 그럴 때 대형마트는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슈퍼마켓을 이용하고 또 슈퍼마켓이 요즘 좋은 추세는 뭐냐면 예전에는 대가족 위주로 살았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장을 보는 대형마트가 대세였다면 지금은 3인 가족, 1인 가족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소단량 상품을 하니까 편의점보다는 조금 큰 동네 슈퍼마켓이라든지 그런 것을 100평 내에 슈퍼마켓이 인기위에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 슈퍼마켓, 동네 슈퍼의 구분을 지어봤는데 SSM이라고 보면은 신선, 공산품, 수입생품을 중심해서 동네 골목 상권의 3에서 150대의 주차 설비를 알미한 어떤 기업형 슈퍼마켓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이제 성장 잠재력이라고 하는 거는 슈퍼마켓이 막 이제 롯데슈퍼 같은 경우도 뭐 2017년 기준으로 만약을 해도 롯데슈퍼가 406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360개, GS 슈퍼마켓 200개, 이게 한 1,500개 갖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한 2,000개 정도의 기업형 슈퍼마켓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격과 편의를 중시한 대형마트와 편의점 중간쯤 위치한 SSM이라고 하는 위치로서 확고하게 이제 그 어떤 그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통시장 주변에 있다 보니까 전통시장 1km 이내에 출점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전통시장은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재래시장은 자연 발생적 사회 경제적 필요에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주로 전통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이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장이 뭐 방산시장, 뭐 그다음에 동네에 있는 노원, 공릉시장 이런 게 재래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재래시장도 변신을 해서 그 어떤 상품권도 받고 그다음 어떤 여러 가지 주차 서비스도 공동 주차장을 개발한다든지 그리고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그리고 재래시장을 비올 때 쇼핑을 못하는데 그 도움으로 이렇게 재래시장을 설치해서 비올 때도 쇼핑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변신을 통해서 많이 전통시장이 개선되고 있는 것만도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젊어지는 전통시장 특화해서 요즘에 재래시장들을 잘 안 가니까 젊은 청년들을 재래시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청년몰로 특화하는 그 재래시장 경영주를 청년들로 하여금 만들어가지고 서울 뚝도시장은 청년상인 그리고 수제 맥주집 성수 그 생수제 맥주하고 수가면 뭐 이렇게 해서 뭐 한다든지 그래서 하루에 저녁에 1만 명이 찾는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에 입점한 청년들은 상인을 떠나 버려진 시장 2층을 개조해서 순자씨 밥줘 범인의 식충이 만지면 사야 합니다. 우주계란 등 이런 특별한 서비스를 통해서 재래시장을 청년들도 일자리도 창출하고 시장도 변신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근데 시장 자체가 특화하고 또 이러한 전통시장 이러한 거 말고 어떤 재래시장의 이마트 에브리데이의 공산품을 팔게 하고 어떤 신선 상품은 재래시장에서 팔고 이렇게 하는 서비스를 하나 협업을 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재래시장도 변신을 하고 또 정부에서도 재래시장을 해서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그러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헬스 앤 뷰티 스토어라는 개념들이 많이 나옵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드러그 스토어, 우리나라 같은 의약 분업에 약국에서 상품을 의약품을 파는데 다른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약국에 파는 많은 약을 드럭스토어에서 약과 화장품을 같이 파는 업체가 상당히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번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헬스용품을 파는 그러니까 롭스라든지 이 올리브영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정착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의약품이 판매가 좀 가능하도록 하면 상당히 많이 성장하게 될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렇다 이익을 내거나 그러지는 않고 어떤 점포 수라든지 이런 건 상당히 많은데 이익을 많이 내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헬스 앤 뷰티라고 H&B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올리브영은 CJ에서 했었던 회사고 랄라브루는 GS, 롭스는 롯데에서 이렇게 해서 유통사들이 이렇게 그 헬스용품, 미용용품들이 이 어떤 성장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집중 투자를 하고 지금 어떤 시장에 그 성장을 할 때까지 가능성을 해서 투자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롭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점포수가 뭐 사업 시작한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많이 지금 시장이 점포수가 많이 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렛과 복합 쇼핑몰이 있다. 아울렛. 아울렛은 말 그대로 할인된 제품을 판매하는 곳. 그래서 교외에 한산한 쇼핑몰에서 소매점 형태, 직영점 형식으로 하는데 우리나라의 할인 아울렛이라고 하는 것은 이랜드에서 이천잇 아울렛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백화점에 복합 쇼핑몰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쇼핑몰에 아울렛도 입점시키고 마트도 입점시키고 뭐 카테고리 킬러도 입점시키고 그래가지고 전체 쇼핑몰을 구성하는 사례를 볼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복합 쇼핑몰에 몰링컬처 마케팅을 해가지고 스타필드 코엑스몰에 별마당 도서관을 후광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방문구역 수가 1000만 명을 넘어. 그 다음에 영등포의 타임스퀘어. 그리고 요즘 최근에는 현대백화점이 여의도에 현대백화점을 어떤 몰식으로 백화점을 지어가지고 한국 최대 백화점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있으면 가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으로 그 점포 소매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점포 소매상을 말씀드린 것은 소매상의 핵심적인 요인이 가장 기본형이 되는 것이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그다음에 재래시장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그 각각의 컨셉과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이미 백화점, 마트, 편의점, 그다음에 슈퍼마켓에서 아는 개념이지만 각각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차별화된 부분이 있다. 각각 특화된 백화점은 어떤 직영 위주로 원스톱 쇼핑 한 곳에서 많은 부분을 쇼핑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할인점은 에브리데이 노 프라이스라고 해서 항상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다. 슈퍼마켓은 셀프 서비스 방식이다. 셀프 서비스 방식이다. 그다음에 편의점은 간편 스토어라고 해서 컨비니언스 스토어라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소규모 편의점 어떤 매장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